1996년 2월 6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버게네어 상공일편이 그레고리오 루페론 공항을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추락했습니다. 이 추락으로 승객 176명과 승무원 13명을 포함한 탑승자 18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기종은 보잉 757기로 1982년에 첫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금은 없어진 미국의 이스턴 항공으로 인도된 이후 몇 차례 주인이 바뀐 뒤 1995년 사고가 발생되기 1년 전 버게네어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항공기는 원래 보잉 767기였으나 출발 예정 시각 2시간 30분 전 기체의 결함이 발생하여 공항에서 20일 정도 가만히 멈춰 있었던 보잉 757기가 급히 비행에 투입되었습니다. 여러 일이 겹쳐 출발 예정 시간보다 늦은 오후 11시 42분 이륙을 위한 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활주를 시작하고 비행기 기장은 기장 측과 부기장 측의 속도계가 서로 다른 값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이륙을 강행하였습니다. 두 속도계가 서로 다른 값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둘 다 고장이 난 것일 수도 있지만 둘 중 하나만 고장이 난 것일 수도 있는데 하필 고장이 난 속도계가 기장의 것이었고 이륙 이후 기장의 속도계는 실제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가리키고 있었기에 참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토파일럿은 기장의 속도계에서 정보를 받았고 실제보다 빠른 속도를 감지한 오토파일럿은 기술을 들고 엔진 출력을 줄여 속도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기장의 고장난 속도계는 더욱 이상한 값을 내보냈고 기내에서는 과속경보, 마하 근접경고 등 굉장한 고속에서 발생하는 경고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를 들은 조종사들은 비행기의 추력을 낮추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들리던 경고와 정반대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항공기가 비행 중 양력을 잃어 추락하는 실속 경고인 스틱 쉐이커라는 조종관이 흔들리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직후 다시 한번 과속 경보가 울리게 되었고 조종사들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경고와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상반되는 경고를 동시에 듣고 혼란에 빠지지만 마지막 순간 실속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고 비행기는 추락하게 되었죠. 이 사고는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비가 불량했기에 항공기의 속도를 제대로 알 수 없었을까요? 엄밀히 따지자면 기체의 장비에 이상이 생긴 부품은 없었습니다. 다만 약 20여일간 오래 방치되어 있던 기간 동안 비행기의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에 말벌이 들어가 집을 지었고 정확한 값을 내보낼 수 없었죠. 그럼 항공기에서 비행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말벌이의 집이 어떤 역할을 하여 기장의 속도계가 실제보다 빠른 값을 내보내게 된 것일까요? 요즘은 위성을 사용하여 GPS 값을 받아 속도를 계산하기도 하지만 사고 기종은 피토관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기체의 속도를 알아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유체의 속력을 정확히 알아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비행기는 피토관이라는 장치를 설치하여 압력차로 속도를 알아내게 되는데요. 피토관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압력차로 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보다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일반적인 유체에서 속력을 알아내는 방법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식이 나오는데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유체의 속력을 잴 때 일명 벤투리관이라 불리는 가운데가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형태의 관을 사용합니다. 관의 앞부분 1번과 좁아지는 중앙부 2번에 구멍을 뚫어 관을 연결하고 관 내부의 유체를 흘리게 되면 단면적이 좁은 중앙 부분에서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들어온 만큼 뒤로 빠져나가야만 하는데 넓은 구멍으로 들어온 유체가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가려면 속도가 빨라져야겠죠? 여기에서 그 유명한 베르누이 방정식과 연속 방정식의 조합으로 속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점성과 압축성이 없는 이상적인 유체가 규칙적으로 흐를 경우 유체의 속도와 압력 그리고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낸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낮은 곳에 있는 물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졌다라는 것을 수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방정식이 압력과 속도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건데 앞서 정한 두 점을 생각해보면 두 점의 속도와 압력이 다르지만 그 합은 일정하다는 것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두 개를 같다고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벤트리관의 두 점의 높이가 같죠? 그럼 두 식의 위치 에너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항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제 속도와 압력에 관한 식으로 나왔네요. 식을 조금 정리해보면 압력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벤트리관의 두 개의 구멍을 뚫은 이유가 압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높이의 차이를 읽어내면 압력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모르는 미지수 2개, 식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식과 미지수의 개수가 같으면 우리는 미지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한 식은 앞서 이야기한 같은 관에 흐르는 유체의 총합은 같다라는 것을 사용하여 1번과 2번의 두 단면적의 크기는 미리 알고 있으니 대입을 하면 속도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모르는 미지수 2개, 식 2개로 두 점에서의 압력 차이만 알 수 있으면 유체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벤트리관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압력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실제 압력의 차이를 크게 만들려면 벤트리관의 크기도 크게 만들어야 해 많은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항공기의 벤트리관을 사용하여 압력을 측정하기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는 피토관이라는 것으로 유체의 속력을 측정하는데요. 그럼 피토관은 어떻게 압력의 차이를 구해낼까요? 강에 흘러가는 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에 지금부터 두 개의 관을 꽂을 건데 하나는 일자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역자관입니다. 일자관을 꽂아보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역자관을 꽂아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역자관은 물이 흐르는 것에 대한 영향도 받기 때문에 기역자관의 물의 높이는 일자관의 높이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원리가 그대로 비행기의 피토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피토관의 한쪽은 비행기 전면부에 설치하여 맞바람을 맞으며 이동하고 높은 압력을 나타내지만 다른 한쪽은 비행기 옆부분에 설치되어 낮은 압력이 나오게 되고 둘의 차이로 압력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계산했던 방식으로 피토관에서의 압력차를 사용하면 기체의 속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버게네어 301편에는 장기간 운행을 하지 않는 동안 압력을 측정해야 하는 중요한 피토관에 벌집을 지었고 압력차를 제대로 구할 수 없어 잘못된 속도값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잘못 보낸 피토관의 정보는 왜 실제 비행기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나타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피토관 내부에 지어진 벌집이 외부의 공기가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고 기체가 상승함에 따라 외부의 기압이 낮아지는 바람에 피토관 내부에 갇혀있던 공기가 과도하게 팽창했고 이는 압력의 상승을 불러오게 된 것이죠. 따라서 과도한 압력 상승은 큰 압력차라는 결과를 보내게 되었고 이를 계산한 계기판은 실제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를 표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기체가 장기간 수리를 하는 경우는 많은데 왜 유독 버게네어 301편에만 벌집이 생겨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까요? 사고 조사관들이 조사한 결과 기체가 장기간 멈춰있는 동안 피토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놓았어야만 했지만 당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륙 전 속도계가 이상함을 눈치챘던 순간 이륙을 멈췄어야만 했지만 멈추지 않은 기장, 하필 벌들이 집을 지은 피토관이 오토파일럿에 사용되는 피토관이었던 것,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스러운 기내 상황 등 다양한 악재가 겹쳐 버게네어 301편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인 것 같습니다. 실제 대형 사고들의 대부분은 사소한 실수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사고도 정비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